30년간 살아온 맨해튼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떠나 한인타운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하기까지 저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끼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이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여전히 근사했죠. 하지만 더 이상 이 풍경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아내 헬레나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류머티즘 관절염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죠. 작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부모님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는 요즘 들어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고, 어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거의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의사인 제 딸 사라는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이 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건조한 중앙 난방은 가족들 건강에 최악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때 오랜 친구 라우라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그녀의 손에는 낯선 아파트 단지의 팸플릿이 들려 있었어요. 아키, 이것 좀 봐. 한인타운 근처에 새로 생긴 미래형 스마트 아파트야.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특효라더라.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30년 동안 금융계 CEO로 지내며 제가 이룩한 이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을 포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그 아파트 단지의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맨해튼의 상류층들 사이에서 조용한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많은 의료진들이 그곳의 주거 환경을 강력히 추천했다고 해요. 라우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파트, 내일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 망설이는 제 목소리에 그녀가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야. 내일 아침 첫 방문으로 잡아줄게.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는 아내의 끙끙대는 소리가, 부모님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졌죠.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아키 리미넨입니다. 헬싱키에서 태어나 30년 전 뉴욕으로 건너와 금융계에서 일했죠. 지금은 대형 투자회사 CEO에서 은퇴한 뒤 가족들과 함께 맨해튼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습니다. 아내 헬레나는 제가 은퇴한 뒤에도 이 습관을 고수하는 걸 안타까워하죠. 아키,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텐데. 하지만 30년의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늘 계획대로였습니다. 핀란드 최고 대학 경영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거쳐 월스트리트에 입성했죠. 결혼도 승진도 은퇴도 모두 제가 정한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혈압이 또 올라가셨어요. 아침마다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사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죠. 의사인 딸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헬레나는 오늘도 진통제를 먹었어요. 류머티즘 관절염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녀의 약 복용량도 늘어났죠. 여보, 난 괜찮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봤어요. 5년 전 핀란드에서 찍은 사진에서 부모님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분들을 뉴욕으로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결정이 될 줄은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여기 있었어요. 최고급 펜트하우스, 완벽한 인테리어,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하지만 정작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은 하나둘 무너져가고 있었죠. 라우라가 보여준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팸플릿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던 온돌 난방과 첨단 시스템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특히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특별 설계라는 문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숨쉬기가 힘드신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관절통 때문에 젓가락질도 힘겨워하셨습니다. 아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헬레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난 당신이 이룩한 모든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획하지 않은 변화를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껏 제가 고수해온 모든 원칙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우라와 함께 그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한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미넨 씨, 저 진태훈입니다. 한국 건설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실 그 아파트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죠. 지금 공실이 단 한 곳 남았는데 그게 헬레나 부인의 담당 의사가 강력히 추천한 층이에요. 문제는 톰슨 가문에서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톰슨이라는 이름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톰슨 가문의 도움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톰슨 가의 현재 회장님도 류머티즘을 앓고 계시거든요. 진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층은 온돌 난방 시스템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곳이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톰슨 가문과 다시 마주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아내의 건강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니. 니미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 대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톰슨 회장님은 이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헬레나 부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이 치료 시스템이 그분께 얼마나 필요한지도 압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자료를 확인하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웃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변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 대표의 말이 이어졌어요. 오늘 오후 2시, 톰슨 회장님과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 전에 니미넨 씨 측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헬레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넘어진 모양이었죠. 사라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지만 헬레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키. 헬레나가 힘겹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라우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방문은 취소해야겠어.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톰슨 가문이 끼어들었거든.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톰슨 가문의 도움으로 제가 첫 성공을 거뒀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라우라와 함께 그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헬레나의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했죠.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톰슨 회장이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키, 30년 만이군.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묘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진 대표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오후에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그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로비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저희 이름이 나타났어요. 첨단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톰슨 회장의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의 비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이쪽으로 빨리 모시죠. 마침 눈앞에 있던 스마트 벤치로 톰슨 회장을 옮겼습니다. 그 벤치는 자동으로 그의 상태를 감지하고 최적의 자세로 조정되었어요. 이게 바로 저희 건물의 스마트 케어 시스템입니다. 진 대표가 설명했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 시스템으로 작동하죠. 톰슨 회장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라우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기 좀 봐요. 중앙 광장에는 마치 실내 공원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연 채광이 가득한 공간에 푸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폭포까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조경이 아닙니다. 진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공기 정화에서부터 습도 조절까지 모든 것이 거주자들의 건강을 위해 설계되어 있죠. 그때 톰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키, 난 이미 계약금을 건넸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난 항상 내가 원하는 건 얻고야 마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진 대표의 비서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35층 모델하우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5층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온돌 시스템 테스트 중이던 모델하우스에서 따뜻한 온기가 가득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북유럽의 아늑한 난로가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톰슨 회장이 물었습니다. 진 대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시스템이 빨리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원래 내일부터 테스트할 예정이었는데 저는 그 공간 안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헬싱키 집에서 느끼던 그 포근함과 닮아 있었어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법이란다. 그때 톰슨 회장의 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온기야. 우리 모두 그를 바라보았죠.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문이 닫히고 저와 톰슨 회장, 단 둘만이 그 공간에 남았습니다. 진 대표는 다른 방문객들의 안내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라우라도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죠. 아키, 자네도 느끼고 있나? 톰슨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지만 표정만은 밝았어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마치 내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 시골집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 저는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제게 월스트리트의 문을 열어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제 양심을 시험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의 도움으로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톰슨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나? 그건 그저 자네를 견제하기 위한 허세였다는 걸. 갑자기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온돌 바닥에 앉게 됐어요. 내 아내도 류머티즘으로 고생하고 있어.
그가 갑자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곳을 알아본 것도 그녀 때문이야.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톰슨 회장의 아내가 예고 없이 방문한 거였죠. 여보, 당신 정말 1억이야?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온돌 바닥에 닿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그녀도 자신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죠. 30년 전 내가 자네에게 한 제안을 기억하나? 톰슨 회장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때 자네는 거절했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때의 선택으로 승진은 늦어졌지만 제 양심만은 지킬 수 있었죠. 이제 알겠네. 톰슨 회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자네는 늘 옳은 선택을 해왔어. 이번에도 이 아파트를 선택하려 한 것도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겠지. 그때 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아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들려왔어요. 내 차를 써요. 톰슨 회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사가 지금 바로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이 근처 병원이라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톰슨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둘러 일어서려는 제게 톰슨 회장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아키, 2층은 자네 가족이 써야 할 것 같네. 나는 아래층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갈등도 차가웠던 관계도 녹여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헬레나는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현재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기는 힘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대표가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레나의 주치의 김 박사였죠. 아키 씨, 제가 이곳을 강력히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저희 병원 의료진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 환자들을 위한 시스템은 그의 설명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건물의 조명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주기 리듬 케어 시스템입니다. 진 대표가 설명했어요. 거주자의 생체 리듬에 맞춰 조명과 온도,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죠.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사라가 보낸 헬레나의 상태 데이터였어요. 이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헬레나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맞춤형 환경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온도, 습도는 물론 공기 중 산소 농도까지 최적화되었습니다. 아버님 상태도 입력해 보시죠. 진 대표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 질환자를 위한 특별 시스템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건물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35층 모델하우스에서 심장질환자 응급 상황 발생. 저희는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톰슨 회장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김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어요. 건물의 스마트 시스템이 이미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구급대를 호출한 상태였죠. 톰슨 회장이 이송된 후 진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건물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가 숨겨진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은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응급케어센터입니다. 입주민들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죠.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런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날리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톰슨 회장의 일이 아니었다면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문득 아내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진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벽면이 투명하게 변하며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건 단순한 조망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특수 필터링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로 자외선과 유해광선을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자연 채광의 이점은 모두 살렸죠. 헬레나 부인의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계약을 위해 다시 찾은 아파트였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펜드워스 그룹에서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진 대표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펜드워스라는 이름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던 경쟁자였죠. 특히 그들의 회장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인물이에요.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진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주변 부지를 모두 매입했거든요. 이 건물만 거부하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헬레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 박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생활 환경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발걸음을 재촉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톰슨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펜드워스의 계획을 알고 있나? 그들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꾸려 하네. 의료 시스템은 모두 철거하고 럭셔리 호텔로 만들 계획이야. 병원에 도착하자 사라가 달려왔어요. 아빠, 할아버지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두 분 모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펜드워스 그룹의 임원들이었어요. 오, 니미넨 씨. 펜드워스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퇴직해서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때였습니다. 톰슨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월스트리트의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 따라왔죠. 펜드워스, 자네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네. 톰슨 회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건물의 의료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했어. 자네 회사가 제 아무리 돈을 쓴다 해도 우리 연합을 이길 순 없을 거야. 펜드워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였어요. 병원에서 보낸 헬레나의 최신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건 김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류머티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 대표를 바라보았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펜드워스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가 건물을 사들이면 모든 게 무효가 될 텐데. 그때 진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펜드워스 회장님, 이미 늦으셨습니다. 니미넨 씨는 이 건물의 마지막 계약자가 될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은 만실이 됩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의 소유권 변경은 불가능해요. 창 밖으로 눈이 멎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
하늘도 저의 결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헬레나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보, 난 이제 아침마다 이 순간을 기다려요. 헬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 따뜻한 바닥을 느끼면서 걷는 게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의 모니터링 덕분에 심장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다.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진 대표가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가족의 건강 데이터가 새로운 주거 환경 연구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류머티즘 환자의 생활 패턴 분석이 전 세계 의료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빠, 믿기지 않는 소식이 있어요. 오늘 아침 사라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해 왔습니다. 병원에서 엄마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대요. 온돌 난방과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류머티즘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톰슨 회장이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저희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나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펜드워스 그룹의 위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왔어요. 우리도 이런 의료주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협력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죠. 진 대표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키. 헬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처음으로 당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를. 창밖으로 맨해튼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실내 정원에도 꽃이 피어났어요.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식물들의 생장 환경을 최적화해준 덕분이죠. 어제는 이웃들과 처음으로 커뮤니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사, 교수, 기업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 모두가 이 새로운 주거 공간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죠. 아버지, 사라가 퇴근길에 들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었네요. 이곳은 미래를 여는 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스마트 조명이 자동으로 은은하게 바뀌었어요. 헬레나는 테라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건강 모니터링 리포트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문득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핀란드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헬싱키시에서 이주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고향에서도 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가 제게 성공과 명예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이 도시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선물해준 곳이 되었습니다. LA에도 한국 아파트가 건설되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번엔 뉴욕에도 한국 아파트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거 문화가 참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네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감동을 드립니다.